반갑습니다. 독해 유형별 특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무관한 문장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많이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 결국엔 자꾸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보라 그러죠. 그래, 구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 및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과 어휘력을 요구합니다.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이 서로 요게 중요합니다. 유기적.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일감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앞문장이 있으면 뒷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유기적이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이게 원인이면 그래서 얘가 결과가 되는구나. 여기가 예시 1이면 그 예시 1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의 주제도 알아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통일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쌤이랑 같이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글의 주제를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어법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글의 주제와 그리고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시면 대다수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같이 한번 유형 공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문의 전개 방식, 주제 파악한다. 쌤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지금 내가 글쓴이라면 항상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글쓴이라면 글을 쓸 때, 그러면 서론은 뭘 쓰지? 그리고 본론은 뭐 쓰지? 결론은 뭐 쓸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 담을까? 도입부에다 담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담을까? 아니면 중반부부터 끝까지 계속 다룰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의 전개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개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주제를 찾아보자. 자, 두 번째. 자, 진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제 문제를 푸는 팁이죠. 지시 대명사. 뭐 있어요? 디스, 대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정관사, 더, 연결성. 또 연결사가 중요하죠. 자, 이런 연결사 등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잘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걸 디스나 대시나 더나 이런 연결어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를 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와 벗어나는 그 내용을 턱 잡아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빼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4번을 제외하고 3번이랑 5번이 잘 연결되는지 한 번만 점검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답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 글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때문에 실수하는데? 역시 통일성, 연결성 상관없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오늘의 한 문장, 내일의 한 문장 이렇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만 읽고 있는 거예요. 단순 문장 해석하는 경우. 이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이 안 읽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휘를 몰라서. 대부분 이거예요. 어휘를 모르니까 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어휘를 선생님 저 다 찾았어요. 근데 아는데도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 을 파악하는 그 어법을 아는 힘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상 부족하다면 자주 나오는 이런 구문들을 좀 같이 묶으면서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외에도 그냥 단순히 문장을 해석한다? 머릿속에 이렇게 담기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만 하지 마시고요. 또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는 해요. 단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주제를 채식주의라고 할게요. 그럼 주제가 채식주의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채식주의를 하자. 환경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주제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채식입니다. 채식. 그럼 이 채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갖다 쓰는데 근데 뒤에는 채식주의자보다 여기 있는 육식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살이 많이 찐다. 이런 얘기들. 그냥 똑같이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쌤이 얘기한 이런 단서들을 애초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 지시대명사, this, 이것, 이 물건 하면 이 물건이 뭐?
우리는 이 물건이면 그럼 앞에 그 물건이 언급됐을 텐데. 근데 그 언급된 게 뭐지? 하고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물건, 그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해석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측면에 접근한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글을 구성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부연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환을 얘기도 하고 전환에 대한 예시를 얘기하기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거랑 완전 비슷하지 않다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글의 구조를 놓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5번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진술임에도 글에 소재나 주제를 포함하는 문장이라고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얘들아, 글에 소재랑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채식주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해, 뭐 환경 들어갔어요. 근데 채식주의랑 환경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앞뒤에 있는 어떤 서술어라던가 어떤 형용사, 부사구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예 맞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포괄적이고 혹은 너무 지엽적인 그런 진술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다고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사 및 중요 표현. 자, 인칭대명사 여러분 막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적어도 앞문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it was a great idea. 그건 좋은 생각이었대요.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 앞에 찾아가시고. they가 그들이래요. 근데 그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복수 명사를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여기 대열도 마찬가지죠. 소유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시대명사 들어가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다 앞에서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지시대명사 형용사 this, that, this, those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 관점으로부터 하면 앞에 어떤 관점, A라는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이 나왔는지 찾아보시면서 들어가시냐는 거죠. 자, 정관사라고 하는 게 더입니다. 그죠? 더는 여러분 쌤이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말하면 어랑 어는 부정관사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처음 언급됐다 해서 1번이라고 해요. 처음 언급됐으니까 1번. 그리고 더는 처음 언급된 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더가 나오면 더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는 앞에 먼저 언급된 명사일 수 있으니까 꼭 살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그 황제라 그랬어요. 그 황제. 그 앞에 처음 황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적어도 황제가 나온 뒤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기타입니다. such라든가 given이라든가 along with, as with 하고 앞에 언급된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앞에 있을 것이다. in such conditions, 그러한 조건에서. 그럼 얘들아 그러한 조건이 앞에 나왔을 거라고요. 요렇게 이런 연결어 중요 표현을 반드시 무관한 문장 풀 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쌤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빈칸 때도 하고 주제 때도 하고 제목 때도 했잖아요. 연결사는 언제든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체킹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관한 문장인데 막 옆에다가 뭐 therefore, 뭐 however 이렇게 하고서 핵심 어휘를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얘기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되게 신나하시는데 약간 긴장을 하시면서 문장의 구조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요. 쌤이랑 함께하는 무관한 문장 찾기에 기초를 잘 닦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보게 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일지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의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떻게 푼다? 해석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어떻게 상응하는지 연결어와 지시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Step 1. 지문의 전개 방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는 거지만 주제도 같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흔들림이 없이 독해를 하시면서 그 주제와 관련 없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since their introduction 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것들의 도입 이후로라고 할 때 여기서도 그냥 그것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information 시스템을 넣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정보체계입니다. 정보화된 시스템이죠. 그럼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이 정보체계가요, 상당히 바꿨어요. 뭐를? 방식을. 자, 정보체계가 어떤 방식을 바꿨냐면 사업이 행하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사업의 방식을 바꾼 건 뭐예요? 바로 정보체계. 됐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 들어갑니다. 보시면 this is 이것이 특히 자 여러분 be true for 하면은 적용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됩니다. 어디에서? 사업에서. 어디 사업? 요런 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앞에 this 봤죠? this를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this라는 거는 앞문장입니다. 그럼 앞문장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보체계가 그 사업의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 그게 특히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이런 사업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사업이 뭐예요? 형태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shape and form, 뭐 형태, 형식에서죠. 어떤 형태? 어떤 형식? 협력. 즉 협력의 형식에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협력을 하면은 최소 2개 이상이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두 대상 이상이. 그래서 between 하면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회사들 사이에서. 그럼 봐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그치? 그럼 요 사이에 분명 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력의 형태를 바꿔준 게 바로 뭐예요? 정보체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수반하는 회사예요. 뭐를? 통합을. 뭐의 통합이에요? 여기 보면 얘들아 value chains가 나옵니다. 가치사슬인데요. 근데 저 가치사슬 몰라요. 몰라도 일단 풀어야죠. 그걸 어떻게 뭐 네이버에 사전 찾아가지고 써보겠어요? 그냥 가치사슬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value chain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multiple은 아시겠죠? 다수의, 많은이란 뜻이잖아요. 많은, 부문. 여러분 회사에는 여러 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문에서 가치사슬의 통합을 수반하는 그런 회사들 사이에서의 협력. 그 협력을 수반하는 그 회사.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많은 부문의 가치사슬을 통합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협력. 여기에서 방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주제도 같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번은 앞문장을 봤을 때 연결하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2번.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그 결과로 오는 네트워크래요. 요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결과로 온다 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앞에 있는 정보 체계로 인해서 정보체계의 도입으로 이렇게 협력에 있어서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그쵸? 그런 가치사슬의 여기 가치사슬이 아니죠. 이 결과로 오는 그런 네트워크는, 앞에 있는 이 네트워크는 to not only 나왔죠.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not only A, but also B는요, 둘 다 물론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도를 높다 하면 그건 B예요. 그지? 선생님, 요거 지금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주제문 찾을 때 B가 그래도 조금 중심으로 되게 글쓰리는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 그 네트워크가 뭐해요? 뭐 할 뿐만 아니라 커버해. 그죠? 다룬다는 거죠. 뭐를? 그 사업의 부문을 다뤄요. 근데 어디에? 한 회사에 단 하나의 사업 부문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일반적으로 뭘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부문을 통합하고 있다. 어디로부터?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그 정보체계예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제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회사들의 통합을 또 도와주는데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그 결과, 즉 이렇게 다수의
회사의 다수의 부문을 포함하게 되면서 그걸 다루게 되면서 자 회사는 또 not only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not only하고 여기 but 대신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죠. 얘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수의 회사가 다수의 어떤 부문을 같이 통합시키고 합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그게 뭘로 인해서 정보체계의 그 시스템 혹은 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봐. 자, 그 결과로서 그래서 회사는요 뭐뿐만 아니라 해야 합니다. need to 동사원형. 자, 여러분 need to 동사원형은 요거 중요한 주제 파악을 할 때 중요했었죠. 기억나요? 그럼 이거 봐. 뭐예요? 고려해야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요? 그들의 내부 조직을 생각해야 된대요. 내부적인 조직? 안에 회사 내부. 자, 뭐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적인 조직을 또 고려해야 하지만 회사들은 해야 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얘들아 뭐가 더 중요해? 자, 그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take into account라고 하는 건 고려하다요. 자, 회사들은 또 고려해야 돼.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전체, entire ecosystem. 이건 뭐예요? 전체의 통합 어떤 생태계, 전체 생태계도 고려해야 돼요. 회사가 잘 돌아갈 때요. 내 회사만 잘 돌아가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 말고도 내 회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부문의 전체적인 생태계도 고려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은 다른 회사, 다양한 회사에서 다수의 부문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포함해서 다루는 이 부분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때요? 흘러가는 흐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흘러가도 돼요. 계속 더 읽어봐도 돼요. 그럼 그 다음 거 가봐. 자, 4번입니다. 자, 많은. 선생님 요거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잡으셨죠? 그럼 선생님 살짝 올려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볼까요? 자,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자, are changing. 바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대요. 그들의 사업 모델을. 그쵸.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보체계가 도입이 되면서 회사들이 그 사업의 방식을 바꾼다 했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하네요. 모델 바꾸고 있어. 요거 맞는데요, 선생님? 그래? 그럼 얘들아, 요거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 부분도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맞고 뒤는 틀리게 하는 그런 오답도 있거든요. 보시면 by focusing on 자 집중을 한대요. 어디에 집중하면서 모델을 바꾸느냐. 여기 보시면 profitable. 여러분 이게 뭐예요? 머니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는 부문에 집중한다는 거죠. 부문이 여러 개야. 회사에 A부터 G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그 부문은 G야. 그러면 G에 집중한다. 우리 이런 얘기는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 집중하고 선생님 근데 이거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거? 아니 한 회사에서 단일 회사에서 한 부문에 우리가 한 부문을 다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게 A가 될 수 있었지. 근데 봐봐. 돈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문을 얘기했었는지. 근데 여기 보시면 또 cut off, 또 잘라내는 거예요. 자, 뭐를 잘라내요? 돈이 덜 되는 데는 잘라내고 돈이 되는 데는 더 집중하고 요런 얘기는 사실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을 뺐다 생각하시고 3번에서 이렇게 5번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비슷한지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기 위도 보니까 나도니에 버럴서비 나로니에 버럴서비 그럼 여기도 뭐예요? 지금 요 마무리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또 일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In order to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기 위해서? 허용하기 위해서 이 다른 부문 여기 이 다른 부문 여기 지금 이렇게 전체 그 부문의 생태계를 본다고 하니까 그 다른 부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협동을 해야겠죠. 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체 생태계를 다 봐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협동을 해야죠. 그럼 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의 플랫폼 우리 어떤 정보 체계를 통한 어떤
공동의 플랫폼의 존재는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 우리 뭐예요? 돈 되는 거는 살리고 돈 되는 건 버린다. 얘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통일성이 없고 나머지 다 통일성을 이룬다 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이 전체 흐름 문제였어요. 주제를 찾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제도 함께 찾으시면서 앞뒤에 맥락 살펴보시고, 그리고 쌤이 지금 더 result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this라고 하는 문장도 마찬가지, as a consequence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어, 지시어, 이런 것들 꼭 근거로 찾아서 앞뒤에 문맥이 이어지는 근거를 통한 정답을 고르셔야지 해석으로만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고사들의 이런 전체 흐름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